지금 여러분은 이따TV 건강검진 편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이따TV 건강검진 편을 보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라매 병원 장애인 의료자문 교수단과 함께하는 장애인 건강TV 이따의 진행을 맡은 미라클의 박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조기에 예방하고 초기에 발견한다면 예후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가정의학과와 건강검진센터에 진료를 하고 있는 오범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완전 영화 배우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완전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은. 이 건강검진 이야기를 시작하려 보니까 다들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는지 그것부터 제일 궁금한데요. 교수님은 언제 받으셨어요? 네. 저는 작년에 받았고요.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국가에서 이제 통보가 오는데 짝수연도에 태어난 분들은 짝수해, 홀수연도에 태어난 분들은 홀수해에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짝수연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난해에 받았고요. 박이님은 언제 받으셨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전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하죠? 사실은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흔해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검진을 하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검진의 수검률 자체가 하락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비장애인은 74%, 장애인은 68%, 중증 장애인은 57%로 집계가 된 바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애인 건강검진 항목과 비장애인 건강검진 항목이 서로 다른가요? 그런 질문이 좀 많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조금 항목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장애 유형에 따라서 수검률의 차이도 있나요? 맞습니다. 장애인 수검률은요,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수검률이 좀 높게 나타난 유형은 지체장애였습니다. 70% 정도 되고요. 이렇게 저처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또는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박이님도 언제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왜 검진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면 이유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건강검진이 병을 진단하다 보니까 난 몸이 멀쩡한데 그래서 별 일이 없어서 내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진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경제적인 이유, 이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교통이 불편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지적장애나 청각장애,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데 좀 장애가 있는 거죠. 박이님은 그래서 검진 받으실 때 어떤 힘든 점이 없었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 건강검진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힘든 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상상한다면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냥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엑스레이를 찍더라도 불편한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은 다양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거기 가서 그 시설을 진짜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지레 겁먹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충분히 아기님이 어떤 점을 불편해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귀가 안 들린다고 할 때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편하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검진을 받지 않거나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반 의료진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점도 한 가지의 이제 어떤 그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또는 뭐 점자라거나 이런 것들도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되지 않거나 좀 지원이 힘든 경우에도 의료기관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검진을 받는 사람이나 검진을 시행하는 측에서나 모두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결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라에서도 이걸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수검률이 낮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표적인 게 장애 친화 건강 검진입니다. 그러면 어떤 편의가 제공되는지 또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체 장애에 비해서 어떤 신체적인 장애, 특히 시각, 청각 또는 팔, 다리 같은 중추신경계에서 시작되는 이제 근육 쪽의 문제들, 이런 게 있는 분들이 검진을 받기 힘드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장비들을 좀 갖춰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찍더라도 이런 분들을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장비, 인력이 다 완료되어 있는 경우, 이런 걸 목표로 규정을 좀 만들어서 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이 서비스를 장애인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저희가 챙겨야 할 것이 있나요? 사실은 이게 장애 친화 검진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보조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분들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검진 기관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장애 친화 건강검진을 이용하는 절차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당연히 첫 번째는 예약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은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건강검진은 아침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 근처를 더 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일반 기관도 당연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서울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연계로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 국가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본인이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센터를 정해서 검진을 받는 걸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교수님 목소리로 계속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설득당해서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될 것만 같은데요. 저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이게 제가 뭐 인생에 대해서 거창하게 논할 자격은 안 되고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전성기가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고 언젠가는 사망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원합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꼭 병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건강하다는 걸 확인해도 계속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드문 질환을 발견해서 미리 치료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병을 찾아서 예방 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라면 다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만성 질환을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게 그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건강검진을 받는 게 의미가 굉장히 있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제는 진짜 내가 미리 예방을 해야겠구나,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지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고요. 오늘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